아마존의 어떤 생물이 독성이 너무 강해서 원주율 사냥꾼들이 도구를 강화하는 데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육체적 접촉 없이도 큰 동물조차 기절시킬 수 있는 600V의 전기를 방출할 수 있는 생물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존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물고기부터 거대한 뱀까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방어력을 가진 15가지 생물을 탐험해보세요. 1. 독 화살 개구리.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한 작은 생물이 그 놀라운 방어력으로 유명한데 바로 독 화살 개구리입니다. 길이는 약 2인치 정도이며 그 피부에는 바트라코톡신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강력한 자연 독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화합물은 신경계와 심장에 영향을 미치며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독 화살 개구리라는 이름은 원주율 아마존 사냥꾼들이 이 개구리의 피부 분비물을 신중하게 사용해 발사체에 코팅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독소는 최대 12달 동안 효과를 유지해 전통 사냥의 귀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장비가 대체되면서 이 방법은 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개구리들은 또한 선명한 색상으로 유명한데 밝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반짝이는 금속 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패턴은 단순한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포식자에게 이 개구리가 안전한 목표가 아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열대우림에서 이 자연 경고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화학적 방어와 눈에 띄는 외모 덕분에 독 화살 개구리는 위험에 처하는 일이 드뭅니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보이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위험이 피부 깊은 곳의 독소가 아닌 표면 아래 숨어있는 원초적인 전기 충격에서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물입니다. 2. 전기 뱀장어. 아마존에는 물어보거나 베거나 치지 않지만 성인말 한 마리를 기절시킬 만큼 강력한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 뱀장어입니다. 실제 뱀장어는 아니며 생물학적으로는 칼물고기 가족에 속하고 메기와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 날씬한 포식자는 최대 8피트까지 자라며 약 45파운드 정도 나갑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몸의 거의 80%가 전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내부에는 전기세포라는 특수세포가 수천 개 있으며 이들은 작은 생물학적 배터리처럼 작동하여 낮은 전압과 높은 전압의 방전을 생성합니다. 낮은 전압의 펄스는 뱀장어가 어두운 진흙 물속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며 마치 내장된 레이더 시스템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위협을 느끼거나 공격할 준비가 되면 600V에 달하는 고전압의 충격을 방출합니다. 이는 일반 가정용 콘센트의 전력보다 약 5배 강력합니다. 이 충격은 즉시 먹이를 기절시키거나 마비시켜 뱀장어에게 정확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뱀장어는 맹목적인 공격자가 아닙니다. 산소가 부족한 얕은 물속에서 살며 매 10분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 공기를 마십니다. 그들의 생존은 정확성, 자제력, 그리고 전기의 힘에 달려 있어 아마존의 가장 특별한 수중 포식자 중 하나가 됩니다. 전기만이 정글의 충격이 아닙니다. 일부 포식자는 속도, 은밀함, 그리고 독을 이용해 자신의 크기보다 훨씬 큰 먹이를 제압합니다. 아마존의 가장 놀라운 사냥꾼 중 하나를 준비하세요. 3. 거대한 아마존 진해. 거대한 아마존 진해는 길이가 거의 12인치에 달하는 무척추 포식자로 지구에서 가장 큰 진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크기만으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진해는 빠르고 공격적이며 자신보다 큰 먹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해는 동굴에서 거꾸로 매달려 날카롭고 갈고리 같은 다리로 박쥐를 사냥합니다. 박쥐가 가까이 날아오면 경고 없이 공격하며 몸을 감싸고 빠른 물림으로 독을 주입합니다. 결과는 치명적이며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그들의 메뉴는 박쥐에 그치지 않습니다. 곤충, 개구리, 작은 파충류, 심지어 새도 먹으며 목표에 따라 전술을 조정합니다. 드물지만 인간과의 조우도 발생합니다. 위협을 느끼면 자신을 방어합니다. 물림은 심한 통증, 부기, 오한, 그리고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피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진해들은 깊은 빨강, 밝은 노랑, 제트 블랙 등 화려한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담한 패턴이 자주 있습니다. 이 생생한 무늬는 명확한 경고 역할을 하며 가까이 가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지능적이고 전술적인 거대한 아마존 진해는 정글의 그림자 속에서 생존의 진정한 달인입니다. 동굴 천장에서 정글 바다까지 위협은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포식자가 숲을 강으로 바꾸고 바닷물을 담수로 바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4. 황소상어. 아마존 강의 어두운 물속에서 황소상어만큼 두려운 포식자는 드뭅니다. 힘과 공격성으로 유명한 이 상어는 한 가지 이유로 두드러집니다. 염수와 담수 모두에서 번성하며 아마존 깊숙이까지 살아갑니다. 최대 13피트까지 자라며 암컷이 수컷보다 큽니다. 황소상어는 지배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근육질의 몸과 민첩성 덕분에 좁은 강이나 열린 바다에서 먹이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회전하는 날카로운 이빨은 항상 신선한 절단면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빨만이 위협이 아닙니다. 제곱인치당 1300파운드에 달하는 물림의 힘은 모든 상어 중 가장 강력해 뼈와 근육을 쉽게 부숩니다.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이유는 염분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특수한 신장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를 통해 바다와 강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새끼도 생존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소상어는 약 2피트 길이의 살아있는 새끼를 낳으며 이미 스스로 사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할 데 없는 힘, 적응력, 그리고 공격성 덕분에 황소상어는 아마존의 가장 치명적인 수중 괴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중 사냥꾼만이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위협이 당신의 발 아래 조용히 숨어 있다가 완벽한 순간의 공격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위해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5. 브라질 방황거미. 대부분의 거미가 거미줄에서 기다리는 것과 달리 브라질 방황거미는 숲바닥에서 능동적으로 사냥합니다. 공격적인 행동으로 알려진 이 거미는 방해를 받으면 실제로 위협이 됩니다. 이 거미는 몸 길이가 약 2인치에 다리 길이는 최대 6인치에 이르며 큰 타란툴라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그 독이 특별한 점입니다. 물림 부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신경계를 방해합니다. 물림은 강렬한 통증, 심한 발한, 불안정한 혈압, 불규칙한 심박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흐릿한 시야, 떨림, 심지어 발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경우 호흡곤란이 발생해 긴급 치료가 필요합니다. 남성의 경우 독은 고통스러운 지속적인 발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의학적으로 문서화된 효과로 연구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인 포네우트리아는 그리스어로 살인자를 의미하며 기록상 가장 독성이 강한 거미 중 하나에 적합한 이름입니다. 아마존 원주율이 원산지지만 때때로 수출된 바나나 선적에 나타나 전 세계의 식료품점에도 도달합니다. 유구강 물고기. 아마존에서 가장 오해받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생물 중 하나는 강 물고기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둥글고 평평한 몸이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한 외모 아래에는 강력한 자연방어, 독이 있는 가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담수가시 물고기는 느리게 흐르는 강, 예를 들어 네그로, 타파조스, 그리고 토칸틴스에서 번성합니다. 크기는 12인치에서 거의 7피트까지 다양합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강 물고기는 동일한 효과적인 보호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강 물고기는 갑작스러운 접촉에 매우 반응합니다. 우연히 밟히면 그들은 꼬리가시를 사용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독은 심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드물게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져 의료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물은 미생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상은 감염의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려움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강 물고기가 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어 지역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곤충, 벌레, 그리고 작은 물고기를 먹으며 수생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 물고기는 적극적인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강바닥에 묻혀있기를 선호하며 시야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합니다. 그들의 생존 전략은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커피 테이블 크기의 강 물고기가 발 아래 몇 인치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강에서 수영할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뛰어들겠습니까? 아니면 해변에 남아 있겠습니까? 7. 검은 카이만. 아마존 강 유역 깊숙이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인 검은 카이만이 살고 있습니다. 최대 16피트까지 자라고 거의 1000파운드에 달하는 이 거대한 파충류는 흐릿한 물속에서 조용한 권위를 가지고 지배합니다. 다른 악어류보다 덜 공격적이지만 검은 카이만은 결코 해롭지 않습니다. 배고프거나 위협을 느끼면 그들은 은밀하고 멈출 수 없는 사냥꾼이 됩니다. 그들의 턱은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차 있으며 두껍고 방어력이 강한 피부는 그들을 떠다니는 탱크로 만들어줍니다. 그들이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특히 밤에 뛰어난 야간 시력 덕분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으며 공격할 시간이 올 때까지 물속에서 조용히 미끄러집니다. 그들의 공격은 빠르고 정확하며 거의 항상 치명적입니다. 포유류, 물고기, 그리고 때때로 인간까지도 그들의 먹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강점은 적응력에 있습니다. 침수된 숲에서부터 고요한 강둑까지 검은 카이만은 매복의 달인입니다. 거의 검은 피부는 그들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게 해주어 이미 어두운 아마존 물속에서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인간과의 조언은 드물지만 검은 카이만의 크기, 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함은 그들의 두려운 명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아마존에서 생존은 힘을 의미하며 검은 카이만은 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들어보세요. 아마존의 위험은 수영하거나 기어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강한 발톱으로 뼈를 부술 수 있는 존재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8. 하피 독수리. 곰의 발톱만큼 큰 발톱을 가진 새가 원숭이를 점프 중에 사냥하며 아마존 열대 우림을 지배하는 모습, 그게 바로 하피 독수리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맹금류입니다. 날개 길이가 7피트를 넘고 몸 길이는 거의 3피트에 달하는 하피 독수리는 지배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했으며 하르피는 사나운 새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이 독수리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발톱은 4인치까지 자라며 한 번에 움켜잡기로 뼈를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캐노피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날며 원숭이, 나무늘보, 그리고 다른 나무 위에 사는 동물들을 겨냥합니다. 하지만 더 독특한 점은 여성 하피 독수리가 수컷보다 거의 2배 크다는 것입니다.
이 추가적인 힘 덕분에 더 큰 먹이를 사냥할 수 있으며 전체 나무 꼭대기가 그들의 영역이 됩니다. 자연적인 포식자가 없는 하피 독수리는 자신의 영역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캐노피의 왕조차도 산림 파괴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열대 우림이 줄어들면서 그들의 서식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종은 현재 위협받는 상태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과 아름다움은 주목받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하피 독수리는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으며 해리포터 영화에서 피닉스 파우크스의 디자인에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관한 한 물고기의 명성이 앞서 있습니다. 피라냐의 전설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일까요? 9. 붉은 배 피라냐. 아마존강에서 붉은 배 피라냐만큼 두려움을 일으키는 물고기는 드뭅니다. 혈색이 도는 배와 칼날 같은 이빨로 유명한 이 포식자는 전설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초기 탐험가들의 이야기는 동물들이 몇 분 만에 뼈만 남는 경우를 언급하며 오늘날에도 그들의 두려운 이미지를 여전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붉은 배 피라냐는 종종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보통 죽거나 부상당한 동물을 먹습니다. 그러나 순간이 필요할 때 그들은 살아있는 먹이를 공격합니다. 더 큰 물고기도 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수영자들에 의해 지느러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약 20마리의 무리로 이동하며 사냥뿐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크기는 약 1피트이고 최대 40파운드까지 나갑니다. 그들은 작지만 물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위를 점하는 이유는 턱의 힘입니다. 넓은 두개골 아래에는 강한 턱 근육과 짧은 주둥이, 그리고 완벽하게 맞물리는 이빨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 왕국에서 크기에 비해 가장 파괴적인 물림을 제공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은 확실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위험이 당신을 감싸고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10. 녹색 아나콘다. 아마존의 진정한 거인들 중에서 녹색 아나콘다만큼 존경받거나 두려운 생물은 드뭅니다. 보아 가족의 일원으로 지구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뱀 중 하나입니다. 일부 개체는 29피트 이상 자라며 500파운드 이상 나가고 몸의 너비는 1피트를 초과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크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략에 있습니다. 이 비독성 포식자는 매복의 달인입니다. 늪과 느리게 흐르는 강에서 숨어 있다가 먹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공격합니다. 카피바라, 카이만, 심지어 제규어까지도 그들의 그립에 희생됩니다. 그렇다면 독없이 어떻게 죽일까요? 압사입니다. 이 뱀의 피부는 심장 박동의 미세한 전기 펄스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박동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조여옵니다. 먹이가 가만히 있으면 아나콘다는 그것을 통째로 삼킵니다. 유연한 턱과 확장 가능한 인대 덕분에 그들은 머리보다 훨씬 큰 동물도 삼킬 수 있습니다. 삼키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소화는 식사 크기에 따라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악의 상황을 보았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아마존에서 가장 포착하기 어려운 생물을 만나보세요. 너무 작아서 그 위험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생물입니다. 11. 칸디로. 칸디로는 아마존의 뱀파이어 물고기로 자주 불립니다. 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으며 길이는 몇 인치에 불과하고 투명한 몸체는 주변과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날카로운 송곳니도 없고 속도도 없으며 먹이를 쫓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유로 악명을 얻었습니다. 칸디로는 소변의 화학적 흔적을 따라가며 극히 드문 경우지만 인체의 비뇨기계를 통해 인간의 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 문서화되었습니다. 1997년 브라질에서 한 남성이 강에서 소변을 보던 중 칸디루가 그의 몸에 들어가 2시간의 수술이 필요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물고기는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어 제거가 고통스럽고 복잡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 행동이 잘못된 정체성의 사례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보통 다른 물고기의 아가미를 목표로 하여 피를 먹고 소변의 흐름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사건은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수영합니다. 칸디루에 대해 듣고 나서 당신은 여전히 아마존에서 수영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 작은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히 막을 만큼 충분할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2. 총알개미. 중앙 및 남미의 열대우림에서 발견되는 총알개미는 아마존에서 가장 두려운 곤충 중 하나입니다. 길이는 겨우 1인치를 넘지만 지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쏘임을 제공합니다. 슈미트 통증 지수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지수를 만든 곤충학자 저스틴 슈미트 박사는 그 통증을 강렬하고 불타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발뒤꿈치에 못을 박고 뜨거운 석탄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통증은 최대 24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포네라톡신이라는 신경독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독은 신경신호를 방해하여 마비되는 듯한 통증, 무감각, 그리고 떨림을 유발합니다. 드물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사테레마웨 부족에서는 총알개미가 성년식 의식에서 사용됩니다. 소년들은 쏘는 개미가 가득 찬 장갑을 착용하고 고통을 참으며 성인 생활을 준비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이 독을 의학적 및 농업적 용도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 개미는 위험한 포식자이자 미래 과학의 자산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3. 파쿠. 아마존의 가장 이상한 수생 생물들 중 하나인 파쿠는 우리와 일일이 유사한 외모로 눈에 띕니다. 종종 피라냐의 채식 친척으로 불리는 파쿠는 주로 식물성 식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를 정말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이빨입니다. 평평하고 네모난 이빨은 충격적으로 인간의 이빨과 유사합니다. 이 이빨은 단순한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파쿠는 이 이빨을 사용해 견과류, 씨앗, 그리고 단단한 식물 재료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초식동물이라는 라벨에 속지 마세요.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물림을 가지고 있으며 자극을 받으면 고통스러운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물림은 손가락을 자를 만큼 강력합니다. 2013년, 한 덴마크 어부가 매우 민감한 부위에서 파쿠에게 물린 사건이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드물지만 이러한 사건은 이 물고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남미 원주율인 파쿠는 또한 가정수조에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기르는 것은 그렇게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턱은 포로 상태에서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파쿠는 스윗이라는 이름으로 시애틀의 한 식당 수조에서 20년 이상 살았으며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그를 감상할 때 그 인간 같은 미소 뒤에 숨겨진 힘을 시험해 보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4. 남미 방울뱀. 아마존 분지의 초원에서 한 조용한 포식자가 두드러지는데 바로 남미 방울뱀입니다. 공격성과 강력한 독으로 알려진 이 뱀은 이 지역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 중 하나입니다. 북미의 사촌들과는 달리 이 뱀은 혈액을 파괴하는 혈액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독을 주입합니다.
피해자는 먼저 눈꺼풀이 처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실명과 청력 상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마비가 폐로 퍼져 질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아종은 드물게 백색독을 생성하며 이는 신경방해와 내부 출혈을 결합합니다. 이 이중 효과는 통증과 치명적인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한 번의 물림에서 약 130mg의 독이 주입되며 이는 여러 성인이나 대형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들의 경고 방울이 울리더라도 건조한 풀과 바람 속에서는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이 뱀은 주저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남미 방울뱀은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며 설치류 개체수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역에서는 생존이 인식과 거리를 두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15. 마타마타 거북. 아마존의 흐릿한 물속 깊숙이, 자연에서 가장 독특한 포식자 중 하나인 마타마타 거북이 살고 있습니다. 거친 껍질과 나뭇잎 같은 머리로 살아있는 생물이라기보다는 나무 조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건 해로운 강물의 돌이 아닙니다. 마타마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목입니다. 믿을 수 없게도 그것은 종종 척추보다 길습니다. 이 이상한 특징은 사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북이는 강바닥에 완전히 가만히 누워 완벽하게 위장합니다. 물고기가 너무 가까이 수영하면 마타마타는 빠른 공격으로 목을 늘리고 넓은 입을 열어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 진공을 만듭니다. 이빨이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강력한 삼킴입니다.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마타마타는 숨겨지기 위해 영리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노클 같은 주둥이의 끝만 수면 위로 내밀어 숨을 쉬며 몸을 드러내지 않고 먹이와 포식자로부터 보이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거북이와 달리 그들은 머리를 껍질 안으로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목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대신 위협을 받을 때 껍질의 머리를 옆으로 접습니다. 75년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타마타는 수십 년 동안 강바닥에 가만히 누워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빠르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치명적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